ETF 자금 폭풍 유입, 기관 매수 확대,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CPI 급락, 비트코인 11만 돌파 후 왜 다시 하락했을까요?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연준세 의장을 지명할 예정. 끝없는 궁중 암투극이 시작. OPRET와랜 확장 논쟁으로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신규 기능이 스토리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속도 빠르고 수수료 저렴한 트론, USDT 폭주, 750억이 이더리움 탈출, 금, 외환, 비트코인, 우크라이나 국가준비금이 3위일체로 구성,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갑시다. 6월 12일 목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5월 CPI 데이터가 발표되어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완화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위험 자산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으로 시장 예측에 부합하였고 전월 대비 0.1% 상승으로 예측치 0.2%를 하회하며 시장의 우려를 크게 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완화되었고 시장에서는 정책 전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미국 증시 및 암호화폐 시장 모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 측면에서도 호재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현물 암호화폐 ETF에는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 11일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2억 4만 7,070만 달러,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1억 657만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ETF는 3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며 6월 9일에는 3억 8,600만 달러, 6월 10일에는 4억 3,100만 달러가 유입되는 등 기관의 매수 속도는 둔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어젯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달러를 시도하며 장중 최고가 10만 300달러에 도달하였지만 상방 압력이 강하여 이후 반락하였습니다. 11만 달러는 여전히 큰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급등 재료는 부족하지만 주류 자금은 고점 구간에서 박스권 매집을 위주로 하며 향후 기회를 위한 에너지 축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인플레 완화, 기관 매수 확대, 고점 박스권 매집이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핵심 논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은 현재까지 안정적이고 강한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고점을 추격하기보다는 자금 흐름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월 11일 미국 상원은 68대 30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제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작은 조치가 아니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으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패권을 노리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낸 것입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최근 트럼프 측의 적극적인 암호화폐 지지 행보와도 일치합니다. 호재에 따라 온체인 자금도 즉각 반응하였습니다. 주요 스테이블 코인인 USDT, USDC, DIA, FDUSD의 총 시가총액은 2억 2,322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24년 초 1억 2천억 달러 수준에서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7일간만 봐도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13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자금은 연이어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비트코인의 11만 달러 돌파를 위한 강력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 유동성의 바로미터이며 시가총액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자금이 철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점 구간에서도 적극적인 포지셔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장기 시장의 기초는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으며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옵션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6월 10일 기준 전체 비트코인 옵션 미결 제약정 규모는 이달 초 382억 달러에서 457억 달러로 급증하며 단계적인 신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으며 단기적인 거래 활력은 다소 저하된 반면 중장기 롱 포지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으로 미래의 상승을 기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옵션 만기가 다가오면 콜옵션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막스파인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이 너무 무겁다는 상태가 되어 상방 돌파가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옵션 시장 구조는 매우 건강하며 각 기간에 걸쳐 콜 포지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향후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현재의 비트코인 시세는 고점 구간에서의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하단에는 매수세가 지지하고 있으며 상단에는 일시적인 압력이 존재합니다. 단기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분한 매집 단계로 보는 것이 더 건전하고 합리적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최근 또 한 번 강수를 두었습니다. 에어포스원에서 직접 곧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 의장 제롬 파월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입니다. 과연 교체할 것인지, 누구로 교체할 것인지가 전 세계 금융계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왜 시장이 이토록 긴장할까요? 연준 의장은 미국 통화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지 말지 전 세계 시장이 그의 움직임에 따라 요동칩니다. 트럼프는 이전부터 파월에게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에 교체된다면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꼭두각시 의장을 지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차기 의장의 배경과 스타일에 따라 글로벌 자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인사 발표가 시장 변동성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함께 지켜봅시다. 이번엔 트럼프가 누구를 선택할까요? 현 재무장관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최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스콧 베센트에 대한 관련 보도는 허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연준 의장 인선 작업은 아직 착수되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면접 일정도 없고 후보자 협의나 방향성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반박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장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중대한 위치와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변칙적인 점 때문에 시장과 언론은 여전히 유력 후보군에 대한 추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He's seen as very loyal to Trump, and we know that Trump wants these Fed cuts sooner rather than later. So perhaps if he does emerge as a clear frontrunner, the market might take that very dovishly. 지금 연준 의장 인선은 금융계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현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유력 인사인 케빈 워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낸 정통 중앙은행맨입니다. 양측을 비교해보면 베센트는 트럼프의 경제정책 핵심 참모이며 친비트코인 성향으로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시는 중앙은행 경력이 탄탄하며 2023년 트럼프가 재무장관 면접을 직접 주선할 정도로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워시는 강경한 통화정책 노선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매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연준 의장이 되고 정책 방향이 트럼프의 정치적 입장에 지나치게 밀착된다면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연준 의장 교체 대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말은 한참 멀었습니다. 계속 주목합시다. 중대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코어 30 버전이 올해 10월 30일에 출시될 예정이며 그중 가장 논란이 되는 변경사항은 오피스 리턴의 기존 80비트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업데이트 이후에는 한 건의 거래에 최대 4MB의 문자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OPRETURN은 비트코인 스크립트의 명령어 중 하나로 사용자가 거래에 소모되지 않는 소량의 데이터를 첨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주로 데이터 증명, NFT 온체인 발행, 온체인 메시지에 사용됩니다. 현재 OPRETURN의 제한은 80바이트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블록 공간 보호와 남용 방지가 목적입니다. OPRETURN의 제한을 완화하여 한 건이 거래에 최대 4MB의 문자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하면 이는 블록 전체 크기와 맞먹는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비트코인 체인에 대량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입니다. 이제 큰일입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즉각 격렬한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찬성파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됐다. 단순한 금융 거래뿐 아니라 NPT, 데이터 증명도 가능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 블록체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파는 제한을 없애면 블록체인이 쓰레기 데이터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노드 저장 압박이 급증하고 네트워크 전체 검증이 어려워진다. 결국 탈중앙성까지 파괴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 확장 대논쟁은 계속 달아오르고 있으며 누가 이길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 세계의 비트코인 유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OP 제한이 올해 4월 28일 발표된 이후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노드 시장에서 비트코인 코어의 지배력이 약 98%에서 88%로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평론가 맷 크레터는 이 변화가 비트코인 코어의 장기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 13년 내 시장 점유율이 2030%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토시 액션 펀드의 CEO를 포함한 일부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피 제한 문제는 지금 정말로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발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다른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다른 구현 버전으로 이동하고 있어 시장이 이 제한을 반기지 않고 있음이 명확합니다. 채굴 기업 오션의 부사장 제이슨 휴즈는 이 제한으로 인해 비트코인 산업에서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 제한 추진 과정에서 커뮤니티 합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많은 반대자들이 기탑에서 이견을 표출했지만 발언 금지 조치를 당했고 이는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OP 리턴 데이터 제한 조정은 현재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지뢰가 되었으며 커뮤니티 분열 위험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측이 계속 대립한다면 앞으로 2017년 비트코인 가문에 새 식구가 생기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번 폭풍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트론 전방위 공격 개시, 저스틴 선도 규제 준수의 길로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매수 추진 중인가요? 진짜 시험되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최근 트론은 블록체인 업계에서 정말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테더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티론 플랫폼에서 발행된 USDT 총량은 이미 7,57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테름을 단번에 제치고 반년 만에 다시 글로벌 최대 USDT 발행 퍼블릭 체인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시장의 절반을 안정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순부터 트론 USDT는 매월 10억 달러가 넘는 속도로 발행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60억 달러 이상을 새로 발행했습니다. 그 상승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모두 트론을 선호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빠름, 저렴함, 안정됨입니다. 거래 수수료가 낮고 결제 속도는 빠르며 네트워크는 안정적이라 개인 사용자와 기관 모두가 매우 좋아합니다. 5월 초에는 트럼프 가문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자사 USD1 스테이블 코인을 트론에 통합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말 강자 간의 연합으로 트론 생태계에 또 한 번 불을 지폈습니다. 앞으로도 트론이 전장을 압도할 수 있을까요? 최근 블록체인 업계 주요 회의에서 TRON이 빈번히 등장하여 사실상 단골 게스트가 되었습니다. 주목받은 ETH 덴버 2025 행사에서 TRON은 CUB 서미의 골드 스폰서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회의에도 참가하여 최상위 스폰서로 AYU 데이클러브에서 코드 플러스 컨트리즈 어메리커 250 VIP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창시자인 저스틴 선 대표는 컨퍼런스 첫날 원탁 포럼에 참여하며 미국 향후 금융상품 구축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TRO는 또한 TAMZ 웹 3대 AI 서미트 2025의 타이틀 스폰서로도 참가하여 업계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Tron have a phenomenal year last year. Lots of people said like we have the most like beautiful price chart on CMC, even better than Bitcoin because Bitcoin sometimes goes down, but TRX is up only. I think one of the reason behind that is the fundamentals. 최근 트론은 기술과 생태계 측면에서 전력을 다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선펌프 계획을 도입해 자원 배분과 스마트 컨트랙트 아키텍처를 최적화하여 온체인 거래 비용을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온체인 1일 거래량이 무려 47% 급증했으며 개발자 커뮤니티는 120만 명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금융, 게임, 소셜 등 16개 이상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결제 정산 분야에서는 트론이 왕자 수준으로 일일 800만 건 이상의 송금, 금액은 2,500억 달러를 초과하며 다른 퍼블릭 체인을 완전히 따돌리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도 4월 거래량이 40% 폭증하여 3,040억 달러에서 490억 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또한 저스틴 선 대표는 트론트릭스 ITFF는 트럼프 암호화폐 만찬 당일 SEC 승인을 받았다고 밝혀
규제 준수 측면에서도 빠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술력도 뛰어나고 합규성도 갖췄으며 트론은 현재 진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암호화폐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절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수년간의 경험과 실전 교훈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네티즌의 기부, 자산 압류, 자체 모금 등을 통해 총 46,351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했으며 현재 가치로 약 48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비트코인들은 전시 중에 큰 역할을 했으며 구호물자 구입과 국방 건설 등 자금이 필요한 곳에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암호화폐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면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앞서가는 나라 중 하나이며 암호화폐의 정당성 인정, 금융자산으로의 분류, 파생상품 거래 규범화, 세제정책 개선, 채굴 전기료 인하 등 다양한 법안을 이미 제출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의회는 국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더욱 정비하고 미래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한 새 법안을 또 다시 제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글로벌 암호 정책 경쟁에서 선두권에 진입한 상태이며 이번 새 법안이 어떤 새로운 흐름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의원들이 최고라다에 제만 3,356호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국립은행법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내용은 암호자산을 금 및 외환준비금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은 정식으로 암호화폐를 국가준비금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글로벌 주권준비금 체계에서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원 야로슬라브 젤레즈냐크의 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중앙은행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준비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수량 제한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규제기관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В Україні хочуть оподаткувати крипту. Відповідний законопроект буде винесений 24 квітня на Комітет з питань податкової і митної політики. Там передбачена загальна система оподаткування, тобто те ж саме, що і для цінних паперів, 18 плюс військовий збір. 이번 우크라이나 법안은 설계가 꽤 영리합니다. 권한은 부여하되 강제하지 않으며 한편으로는 암호자산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정책 조정에 충분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본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국고에 편입한다면 가격 급등락에 따른 자산 손실 위험을 어떻게 방지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전 세계 여러 중앙은행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주권 준비 자산의 다각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IMF 같은 주요 국제기구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향후 각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7일 동안 비트코인 8개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현재 보유량은 총 6,204.18개이며 총 가치는 6억 7,400만 달러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6월 10일 부채 재매입을 완료했으며 총 재매입 규모는 100억 달러입니다. 결제일은 6월 11일이며 2025년 7월 15일부터 2027년 5월 31일 사이에 만기되는 국채가 포함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새로운 법률은 사기범이 암호화폐 ATM을 이용해 자금을 탈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노인으로부터 자금을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화당의 핵심 협상 대표는 상원이 현행법과 트럼프 세법 하원안 사이의 절충안으로 SALT 공제 한도를 3만 달러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조속히 현지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업계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며 정부는 이전부터 명확한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은 이번 새로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